알아봅시다. 이른둥이 영양관리 편입니다. 이른둥이에게 모유 수유가 필요한가요? 모유는 만사가가 최적으로 성장하고 발육하는 데 중요하고 이른둥이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른둥이일 때 출산 후 처음 몇 주간의 모유는 만사가 분만 시의 모유와 다릅니다. 엄마의 몸이 아이가 일찍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출산 후 처음 2주에서 4주 동안의 모유에는 정상 모유보다 단백질, 지방 칼로리, 칼슘, 인,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염화물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초기 모유는 완화제 효과도 있어 아이의 최초 대변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데 대변은 위장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모유 수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른둥이를 분만한 산모들은 정신적 안정이 중요해서 가족과 의료진이 잘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마다 집중 치료실을 찾아 아기와의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이 좋고 이른둥이는 만사가보다 젖을 빠는 힘이 약할 수 있어 산모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수유해야 합니다. 모유는 주로 낮 시간에 4, 5회 유축기나 손을 사용해 짜줍니다. 짜놓은 모유는 적은 양이라도 중요하므로 버리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아기의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직접 수유할 수 있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량을 늘리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는 모유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노력해도 모유량이 줄어든다면 하루 이틀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는 등 충분히 휴식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자주 유축하는 게 모유량을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4시간마다 20분씩 유축하는 것보다 3시간마다 10분씩 유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유축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유축 전에 가슴을 따뜻하게 잘 마사지해줍니다. 유축을 하면서 잠깐씩 멈춰 퍼프 꼭지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손으로 짜는 것보다 유축기를 사용하면 더 많은 모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방법 중 첫 번째로 모유 강화제가 있습니다. 모유에는 이상적인 성장을 위한 칼로리, 단백질, 나트륨과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모유 강화제입니다. 모유 강화제는 이른둥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함께 전적인 모유 수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영양식입니다. 탄수화물은 정제 유당과 덱스트린으로 구성해 소화가 쉽도록 하고 모유와 비슷한 비율로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비율이 맞춰져 있어요. 이른둥이들의 영양 보충 방법 중 두 번째로는 이른둥이 전용 분유가 있습니다. 이른둥이 분유는 유당량을 줄이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인 등과 함께 특수한 지방 성분을 추가해 소화 부담은 줄이면서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분유입니다. 분유 섭취량은 개개인에 따라 몸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아이가 먹는 양이 적을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른둥이 이유식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이른둥이는 교정 연령이 4에서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이 길어 위관을 오래 삽입했던 아기일수록 질감이 있는 음식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기의 입맛, 이유식 시작 시기 등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게 먹이는 방법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유식의 질감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설사, 변비, 두드러기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